네, 형태론 관련한 내용입니다. 의문론 안에도요, 형태론적인 내용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형식 형태소에 포함되는 것들, 조사, 그 다음에 어미, 접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알지는 못해도 이번 시험에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궁금하고 알아야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좀 열심히 봤으면 좋겠고, 이 접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미와 접사를 구분하는 것은 기말고사에서 조금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말고사에서 높임법, 그 다음에 피동, 사동 이런 것들을 시험 치는데 특히 피동과 사동에서는 접사의 개념이 조금 중요해집니다. 해서 뭐 피동사, 사동사 이런 말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거를 만드는 접사를 어미랑 헷갈리면 안 돼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얘가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몇 번을 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일 쉬운 거 조사, 여태까지 쉬워서 또 다룰 시간도 없어서 다루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해서 형태론의 개념이다, 맞죠? 조사는 단어와 관련된 개념이에요. 해시태그 쌤이 달아놨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품사, 불변어, 관계연, 조사, 형식 형태소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해서 여기 보면은 조사는요 주로 체언과 결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체언이라고 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 체언에는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명사는 사물의 이름, 대상의 이름을 일컫는 말이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이에요. 나, 너, 우리, 그 이런 것들이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수사는 하나, 둘, 셋 이런 숫자의 표현들 중에서 뭐 수관형사 이런 것도 있긴 있거든요. 이거는 언젠가 다루게 된다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어쨌든 조사는 어디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체언과 결합을 한다. 명사, 대명사, 수사와 결합을 한다는 거 먼저 확인을 하고요. 예시를 통해 좀 더 볼 거예요. 자, 문장 내에서의 역할 및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한다. 자, 문장 내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역할이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가 있고요. 목적어 있고 보어 있고 그리고 부사어 하기 전에 관형어 그리고 독립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 뭐로 끝나요? 어로 끝납니다. 어로 끝나는 거는 어로 끝나는 것들끼리 같이 공부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같이 공부할 때 가변어, 불변어는 얘들이랑은 별개예요. 가변어, 불변어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인마들끼리 공부를 해야 돼요. 주어는 뭐예요? 문장에서의 주체고요. 서술어는요. 이 주어가 하는 행동을 서술어라고 하고요. 자, 이 서술의 대상이 되는 게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보어는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친구고요. 그냥 적어 놓을게요. 얘는 되다, 아니다 랑 같이 쓰입니다. 되다, 아니다 없으면 보어는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하고 관형어, 이게 이번 시험에 나와요. 관형어가 나온다기보다는 관형격 조사가 나옵니다. 한 번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사어, 서술어 꾸며주는 친구, 그 다음에 독립어, 이거는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해서 볼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예문이고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기다리신다. 이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선생님에 붙어 있어요. 에서는요, 학교에 붙어 있어요. 해서 기다리신다가 일단 이 문장의 서술어거든요. 서술어의 주체는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자, 선생님, 이게요. 선생님이가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표시해 주는 게 뭐다? 이라고 하는 조사입니다. 그냥 명사에 붙어 있는 것들 조사라고 보면 돼요. 이쯤 알겠으면은 넘어가도 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듣고 싶은 사람은 좀 들으세요. 학교에서인데 기다리는데 어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맞죠? 학교에서는 이 문장에서 부사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에게 선물을 받았다. 자, 여기 보면은 받았다가 서술어거든요. 근데 서술어 안 적을 거예요. 서술어인데 누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다? 내가예요. 그걸 표시해 주는 게 가. 얘를 주격조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뭘 받은 거예요? 목적어다. 맞죠? 얘가 목적어인데 얘가 목적어인 걸 표시해 주는 애가 누구다? 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예요. 그리고 그에게 선물을 받았다. 그에게. 자, 받았다를 뭐 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화 시켜주는 거죠.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그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에게. 그래서 얘를 부사어라고 하는데 얘가 부사어인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친구가 에게, 부사격 조사 에게입니다. 3번 좀 보세요. 이게 뭐 이것 때문에 보는 건 아니고 발음 때문에 보는 건데, 자, 역사의 증인을 만나다. 증인. 자, 여기 보면은 만나다가 이 문장의 서술어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뭐 내가, 그가 등등의 주어는 지금 생략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를 만난 거예요? 증인을. 증인을이 뭐예요? 이 문장의 목적어고 목적어인 거를 뭘로 표시해 준다? 을로 표시해 준다. 맞죠? 근데 이 증인을 누가 꾸며주는 거예요? 역사의가 꾸며주는 거예요. 역사의가 꾸며주는데 역사의 품사는 뭡니까? 명사예요. 명사에 뭐가 붙었어요? 의가 붙었어요. 그래서 역사의가 증인을 꾸며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여기에서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의가 조사인 것만 알면 돼요. 관형격 조사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럼 이거 발음 어떻게 하게요? 역사 이거 아니면 역사에 둘 다 발음될 수 있다는 거 그것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사실 딴 것보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조사 알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알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여기도 보면 친구의잖아요. 어떻게 발음하면 좋을까요? 친구의 또는 친구의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다만 한번 볼 건데요. 뭐 할까요? 뭐가 좋을까? 받침 있는 거, 이거. 오늘 반찬은 없고 뭐밖에 없다? 국이다. 이거 발음 어떻게 할까요? 국이다. 이렇게 발음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나의 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발음 어떻게 한다? 얘는 목시다. 기억, 시옷 이거 그 규정에 있잖아요. 쌍시옷은 시옷은 어떻게 발음한다? 연음되고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 이거는 그 학습지에 나와 있어요. 한 번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조사라는 개념이 이렇다라는 거 좀 정리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어디에 붙는 거? 명사에 붙는 거고요. 이런 이, 에서, 의, 을 이런 것들은 무슨 형태소다? 형식 형태소다. 그래서 연음될 때 어떻게 일어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면은 될 듯 합니다.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던 이제 어미와 접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이번 중간고사에서는요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거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는 게 좀 중요해요. 하고 형식 형태소 이야기하면서 조사, 어미, 접사의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미하고 접사를 구분하는 연습은 아직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겠지요? 일단 근데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답변은 안 해줄 수는 없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시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안 봐도 뭐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기말에 낼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했으면 하고요. 보지 말라고 해놓고 또 확인하래요. 웃긴 인간. 하여튼
봅시다. 어미는 어디에서 나오는 개념이냐? 형태론. 지금 우리 형태론 보고 있다, 맞죠? 정확히 얘기하면 의문론에 걸쳐 있는 형태론입니다.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 같은 경우는 의문론에도 나오고 형태론에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기말고사 범위인 문장론, 통사론에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일단 알고는 있으세요. 자, 해서 품사, 가변어, 용언, 동사, 형용사의 활용과 관련된 거예요. 자, 어미라고 하는 거는 가변어의 활용, 용언의 활용, 동사의 활용, 형용사의 활용과 관련된 겁니다. 저번에 여기 밑에도 나와 있는데 용언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활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뀐다? 어간에 결합하는 어미가 바뀌면서 어미가 교체되면서 그 음운 변동의 교체 아니에요. 그냥 선수 교체할 때 그 교체입니다. 해서 어미가 교체되면서 모양이 바뀌는 거 밑에 뭐 얘도 많은데 일단 써볼게요. 쓰다, 자 쓰고 그 다음에 쓰니 더 안 해도 되겠죠? 해서 쓰는 그대로잖아요. 얘는 뭐예요? 어간이고요. 다, 고, 니는 바뀌니까 얘는 어미예요. 얘가 바뀔 수 있는 까닭은 얘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법적인 기능을 표시하고 문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뀌는 거고 얘가 만약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었으면 못 바뀌었을 거예요. 마치 뭐처럼? 어간처럼. 어간이 왜 안 바뀌어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얘가 다는 그대로 있고 얘가 바뀌어버리면은 아예 다른 말이 돼버립니다. 맞죠? 반대는 아닌데 아예 다른 말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쓰다, 쓰고, 쓰니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이거는 다 같은 말인데 다른 말이잖아요. 맞죠? 뭐가 다르니까? 간이 다르니까 다른 말입니다. 해서 이거 한번 구분하는 거 연습만 좀 했으면 합니다. 하고 어간과 어미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 동사와 형용사, 용언, 가변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것들이랑은 체언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친구가 요거를 물어봤어요. 이거 한 명만 물어본 게 아니고 좀 몇 명이서 물어봤거든요. 예시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뭐 이런 예시가 있을 때 얘를 우리가 이렇게 읽거든요. 맞지요? 쌤 이거 왜 암또라고 안 읽어요? 라고 많은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느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얹다. 지읒이 뭐 디귿이 돼서 뭐 디귿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거는 일단 몰라도 되고 어쨌든 지읒이 떨어져 나가고 뭐가 남고 어간의 끝에 니은이 남고 맞죠? 니은이 남고 니은 뒤에서 어간 말 니은 뒤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고 경음화가 일어나고 또 뭐지? 이런 거 담다 어간 말 미음 뒤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고 요 얘기는 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는 보세요. 암다, 암고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얘는 뭐예요? 조사고요. 보조사거든요. 얘는 조사가 붙으니까는 체언이에요. 자, 얘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데 얘는 체언이고 조사니까는 된소리 대기가 안 일어납니다. 요거 물어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다 확인을 여러분들 눈앞에 시켜줘요. 시험지에서 봤을 때 너무 막 고민하지는 마시고 일단은 어미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 동사와 형용사 활용해서 나온다는 거, 용언의 활용해서 나온다는 것 그것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접사라고 하는 개념은 단어의 구성 요소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아까 어미는 어디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품사에서 나오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품사는 뭐예요? 단어의 성격에 따라서 비슷한 것들끼리 묶은 거예요. 이때 단어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봤겠지만
형태, 기능, 의미를 의미합니다.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이제 단어를 뭐 묶은 것, 성격이 비슷한 것들끼리 묶은 게 품사라고 한다면 이제 접사는요, 단어의 구성 요소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 단어의 구성 요소라는 거는 개별적인 단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분석하는 걸 의미해요. 품사는 분류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단어들을 이제 공통점끼리 묶어놓는 게 품사고요. 자, 접사 말고 이제 단어의 구성 요소는 개별적인 단어들을 좀 분석하는 거,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분석하는 것을 단어의 구성 요소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말을 만든다, 말을 만들 때 공부하는 거라고 해서 조어론이라고도 하는데 뭐 잘 안 쓰니까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햄버거는 어떤 음식으로 분류가 되죠? 패스트푸드로 분류가 돼요. 뭐 수제 햄버거는 모르겠고 일단 저기 L 그다음에 이런 데서 파는 햄버거는 다 패스트푸드잖아요. 맞죠? 이렇게 분류가 돼요. 이런 게 품사랑 비슷한 거예요. 어떤 단어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품사로 분류한다. 햄버거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패스트푸드로 분류한다. 이런 게 품사고요. 햄버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빵, 패티, 뭐 양상추, 소스, 토마토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게 단어의 구성 요소입니다. 개별적인 단어를 분석해서 이러한 원리로 단어가 만들어져 있구나를 판단하는 게 단어의 구성 요소예요. 자, 이때 접사는요, 뭐와 결합해서 어근과 결합해서 파생어를 만드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접사는요, 어근과 결합해서 파생어를 만드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여기 새 말을 만든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뭘 만든다고요? 새 말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누구의? 접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얘는요, 뭘 가지고 있다? 뭐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문법적인 기능을 표시해서 완전히 새로운 말을 만들어주는 게 접사예요. 이때 어근에 뭐가 붙은 거, 접사가 붙은 것을 파생어라고 합니다. 쌤, 어근도 모르겠는데요. 볼 거예요. 보세요. 어근 뭐라고 돼 있어요? 의미의 근본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거 어간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고 누가 물어볼 수 있는데 어간은 어디에 속한 거? 얘는 용언이라고 하는데 속한 겁니다. 용언 동사나 형용사의 일부분이에요. 맞지요? 동사나 형용사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어근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개별적인 단어를 쪼개어 봤을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서 명사도, 대명사도, 수사도, 뭐 관형사도, 부사도 전부 다 어근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볼 건데요. 아침, 품사 뭐예요? 명사입니다. 저녁, 품사 뭐예요? 명사입니다. 얘 실질적인 의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어근이라고 해요. 어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근이라고 해요. 물, 밥, 그릇, 하늘, 빛, 달, 그 다음에 높다, 웃다, 먹다, 쌓다, 끌다, 좁다, 앉다.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어근입니다. 이 단어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 말의 근본이 되는 거 어근이에요. 선생님, 이제부터 저는 문법을 포기할래요. 왜? 선생님, 높다는 얘 어간이라면서요. 그쵸? 어근도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 가정에 속한 존재예요. 맞죠? 맞잖아요. 엄마 아빠의 부모님의 자녀잖아요. 맞죠? 또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명호고등학교의 학생입니다. 맞지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동일한 대상이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간과 어근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는
도대체 이게 뭔 개념이야?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품사는요, 이 단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단어들이랑 비슷할까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연구했을 때 나오는 거고, 자, 어간과 어미는 이제 그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 모양이 바뀌는 단어들이 있는데 얘들은 같은 단어인데 모양이 바뀌더라. 그럼 어떻게 모양이 바뀌느냐? 뜻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안 바뀌고 나머지 부분이 바뀌더라. 우리가 안 바뀌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자.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자. 하고 한 거예요. 해서 용언, 동사, 형용사 얘들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어서 뭐 이렇다 라는 거고요. 자, 단어의 구성 요소는 뭐예요? 말 그대로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보는 거예요. 해서 먹다, 싸다, 끓다, 좁다, 앉다, 높다, 웃다 같은 경우는 의미 담당하고 있네. 의미 얘를 어근으로 보자. 뭐처럼? 물, 밥, 그릇, 하늘, 빛, 딸처럼요. 이해되십니까? 안 되면 학교 와서 물어보세요. 아침밥, 저녁밥, 건널목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여기 있는 게 다 여기 있어요. 뭐랑 뭐랑 결합한 거예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것을 우리가 합성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파생어 지금 볼 건데요. 따님. 자, 딸에 뭐가 붙은 거예요? 님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은 거예요. 자, 딸과 따님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인 근거는 사전을 찾아보세요. 둘 다 나와 있으니까. 자, 높다하고 드높다는 같은 말이게요, 다른 말이게요? 다른 말이에요. 사전에 따로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높다는 아까도 봤지만 근입니다. 드는 뭐예요? 이 높다에다가 더 많이, 아주의 뜻을 더해주는 접사입니다. 이해됩니까? 하고 웃음이나 먹이 같은 경우는 아주 곤란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얘기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고요. 자, 여기 보면은 쌓다, 쌓이다, 쌓이는, 쌓이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쌓이까지가 뭐라는 거예요? 간이라는 겁니다. 간이고요. 이 어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어근과 접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싸이라고 하는 어간을 구성하고 있는 어근은 뭐예요? 이거죠. 그 다음에 접사는요, 이예요. 이렇게밖에 지금은 설명을 못 하겠어요. 더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지고 난해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으니까 해서 이것만 딱 알아둡시다. 자, 끓이가 뭐라고요? 끓이라고 하는 어간이 있어요. 이게 어간인 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난 이거는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 어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어간은 어근과 왜 이러노? 아이패드야 제발. 그쵸. 이 어간은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끌이라고 하는 어근과 이라고 하는 접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끌이라고 하는 어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단일 어근인 끌로 이루어져 있듯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근과 접사는요, 무엇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어간의 재료가 될 수 있다 하고 접사가 붙은 말은 새로운 말이라는 거. 어미가 붙는다고 해서 새로운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다 하나 적어 놓을게요. 어미가 붙는다고 활용이 된다고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탁이니까 제발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학습지에 있는 것들만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합시다. 특히 어간 다음에 일어나는, 어간에 붙은 어미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알겠습니까?